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 지난 세월 부산을 이끌어온 원동력은 이 바다였습니다. 개항을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급기야 바다를 메워 무트로 만드는 매축공사로 끊임없는 변신과 발전을 거듭해왔는데요. 부산에는 이러한 매축지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작업이었던 만큼 아픈 역사 또한 간직하고 있는데요. 부산 매축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1876년) 개항 이후 눈부시게 발전한 부산항. 이곳을 통해 물류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흘러들어오고 또 퍼져나갔습니다. 지금도 부산항은 정지하지 않은 채 뭔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원래 부산포 1호는 산과 해안 사이에 띠 모양으로 된 공간 여건으로 인해 근대식 항구로 발전하기에는 원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바로 매축을 통한 공간 넓히기였습니다. 관문의 역사와 변방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에 비해서 여기는 변방이다 보니까 그 외침을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여기는 또 바다로 나가는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런 그 하나는 막아야 되고 하나는 열어야 되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역사가 어찌 보면 부산의 역사고 또 부산항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부산은 이것 말고도 물류 차원에서 보자면은 부산은 하나의 그 매립하는 역사죠. 그래서 주위에 산이 많다 보니까 배가 접안하고 화물을 그 장착하기 위해서는 그 부두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두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매립을 했고, 지금 우리 신항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 연장선이라 볼 수가 있죠. 여기도 이제 매립을 통해서 점차 항시를 갖다가 구축해 가고 있는 실정이죠. 부산항의 매축은 시가지의 형성사와 우리나라 근대사와 그 궤를 같이 하는데요. 130년간 진행된 이곳의 매축은 말 그대로 역사의 현장입니다. 부산항이 본격적인 매축을 시작하게 된 건 1898년 부산 매축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인데요. 1902년부터 3년간 진행된 1차 북빈 매립공사가 부산항의 첫 번째 매축 사업이었습니다. 이는 항구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어 지금의 부산 시내를 잇게 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가덕도 신항건설과 북항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부산항의 매축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일합방이라서 1910년도에 우리가 한일합방이 열어지거든요. 근데 1910년 전에 일본 사람이 이미 우리 한국에 옵니다. 부산 쪽에 와서 자기들이 생활하는 게 외관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외관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활하는 면에서 색다른 것을 늘리기, 이제 자기들 생활권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매립을 하기 시작한 것이 첫 시초가 되겠죠. 개항과 함께 부산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약 11만 평의 전관 거류지를 형성해 살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공간이 필요했고, 이는 매축으로 이어졌습니다. 매립이 계속되면서 부산항은 본격적인 항구로서의 여건을 갖추게 됐는데요. 그때 매축된 땅에 지금은 사라진 옛 부산역과 부산세관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중앙역 인근의 새마당 매축지 비석. 매축공사 당시 부산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신장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지금의 중앙대로입니다. 이때 부산역 앞으로 생긴 곳을 새마당이라 불렀습니다. 이 간부 연락선이 재발하는 곳이 바로 일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들은
제일 먼저 만든 부두이기도 하면서도 많은 화물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1부도가 또 가장 또 잘 만들어졌고요. 또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그래서 1부도에서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최초의 미주를 가는 그 고려라는 화물선이 출항한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수산 산업에 또 원양 수산 산업이 호실할 수 있는 또 배들도 일부에서 출항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간이 부산항 제1부도가 됩니다. 1부도는 구한말에서부터 지금까지 갖가지 사연을 가진 역사의 부두며 또 최초의 화물 수출선과 원양어선이 출항했던 우리나라 해양산업사의 전진 기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류부두였던 이 부두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과 우리 병사들의 위안처가 됐으며 3부두는 1965년부터 72년까지 30만 파월 장병들의 애환을 함께 나눈 눈물과 환희의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부산항은 곧 부산의 역사가 됐습니다. 부산이 해방한 이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특히 한국 전쟁 당시는 피난민들, 이를 통해서 부산이 새로운 도시로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고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부산에서 모여서 하나의 국제화된 도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도시가 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항 일대 매축해서 새로 생긴 땅에 모두 8개의 동네가 생겨났는데요. 이는 1927년 모두 대창정으로 통합되는데 이 대창정이 오늘날 중앙동이 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부산진 매축공사는 조방, 즉 조선방직이라는 신지역을 탄생시켰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에 있는 부산진 매축기념비, 1939년 부산진 일대 3차 매립 사업을 마치고 일본인 사업자가 세운 건데요. 이곳의 매축지 규모는 축구장 210여 개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부산지는 쉽게 얘기해서 영주동 쪽 그 건너편, 그러니까 지금 부산 진역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에 매축을 하면서 그 영성고개가 있어요. 지금 영성고개 있는데 영주 터널 쪽 그쪽에 있는 그 산을 깎아가지고 바다를 매립한 겁니다. 그래서 초량 쪽에 지금 이제 우리 부두길 가면은 국제이객터미널 새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쪽 편을 이렇게 매립한 거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매축은 영도에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영도 대풍포의 매축은 일본인이 매축권을 얻어 대평동, 남항동 일대의 포구를 메워 시가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풍포라는 이름에서 감지했겠지만 이곳은 바람이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람이 좀 잠잠해지기를 바란다며 매립 후 지명을 대평동으로 바꿨습니다. 1926년도에 매축했다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90년 정도 넘은 게 돼가지고 여기 지금 이 매축할 때 당시에 있은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요 매축이 남항동 전차정점 구 전차정점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남항동 대평동 거의가 한 80% 이상이 다 매립한 땅인 것 같다고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매축이 되는 이후에는 영도에서 자갈치가는 도선도 있었고 일명 나룻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영도다리가 나아지면서 이 영도에 사람들이 이제 주거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대풍포 주변에 있는 대동대교 맨션. 1909년경 영도의 산업시설과 공장은 거의 일본인이 운영하였는데 이런 틈바구니 속에 부산의 성각자 박기종이 이곳에 미국계 스탠다드 석유 대리점을 설립했고 해방 이후에는 승리창고가 들어섰습니다.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바다였던 이곳은 매축 이후 영도 근현대사의 중심이 됐습니다. 부산 동구, 도심 속에서 쉼터가 되어주는 자성대 공원.
이곳은 일제시대 때 시가지 정비 계획에 따라 성이 철거됐는데요. 이때 자성대 일대가 매축되어 옛 모습을 찾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걸 다 받았지요. 옆에는 다 받았지요. 지금 매립당이라 이 말입니다. 매립현 전부 받습니다. 예전에는 동구에서는 요것뿐이었어요. 요 산뿐이었어요. 없어요. 배 타고 댕겼습니다. 그러고 매척지 지금 사는 데는 전부 매립해가지고 피난민들로 사는 데입니까? 지금도 아직 바삭바삭바삭바삭하게 골목 이래 해봐야 얼마나 하겠노? 사람 한 서너 사람 두 사람 지나갈 정도 그런 데 아직 많아요. 부산 진성은 임진왜란 당시 정발이 왜군의 선봉과 싸워 장렬하게 전사한 첫 격전지로 성은 허물어져 없어졌고 자성대라 부르는 부산 진지성만 남았습니다. 매축지로 조성된 초량동 일대는 부산의 피란민 마을로도 유명했는데요. 구 부산 디자인 고등학교. 이곳은 예전에 항도 국민학교였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생겨난 매축지 마을의 학교인데요. 지금은 또 다른 곳으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산의 마지막 매축지 마을. 이곳엔 현재 5,5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곳은 부두에 내린 말이나 진군이 쉬던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광복 후 조국으로 돌아온 귀한 동포들이 거주하면서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피란민들이 장사진을 친 곳이기도 합니다. 예, 아무나 들어가지고 여기 집을 갖다가 그때 외진 시대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 군들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해방되고 나니까 비 왔다 입니까? 비 오고 나니까 아무나 와가지고 차지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볏집을 대가 있던 집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칸칸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2층도 올리고 했는 이게 많이 바뀌었지. 요거 지금 바뀐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예. 근데 여기 뭐 개발된다 하는 바람에 지금 이래가 있는 거지. 시간이 멈춘 듯 예전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마을. 팍팍한 삶의 애환이 곳곳에서 묻어나는데요. 애초에 넉넉하지 않았던 이들이 모여든 곳이라 지금도 살기가 힘든 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을 바다 위의 땅에서 보낸 사람들. 이들에게 이곳은 아프지만 정겨운 곳인데요. 살기 좋더라고. 없는 사람 살기. 이거 이 본래 이 시장이 오래됐어. 내 15주도 하고 있더라고 이 시장이. 그러면 이 발뒤는 없어서 막 사람도 꽉 차고 막 시장 파는 사람도 막 수는 막 앉을 자리가 없었어. 신식구 많고 내 혼자 가장새가 버리 먹고 빚이 갖고 그래도 불러 가장새가 저게 불러 10평 맞고 그것도 딸내 내가 불러 맞고 열수내가 집 짓고 그래 그거 버리가 감는다고 막 눈코 끌 새도 없어서 옆에 돌아볼 일도 없었어. 가정 찡친다고 막 이래 버티고 이래 막 살았어. 예, 자식도 딸만 둘이 있는데 그거 뭐 버리기는 왜겠노? 뭐 남자 못 버리도 그다 해야지. 가면 되나? 어째 버티고 살아야지. 그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어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 매축지 마을을 떠날 수 없었던 주민들. 비록 가난에서 벗어나긴 힘들었지만 한때는 끊이지 않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골목마다 피어나는 정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때면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최근 만들어진 영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친구, 아저씨 등이 매축지 마을을 주 무대로 담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가로운 어느 오후, 마을엔 어르신들 몇 분이서 모여 열심히 일손을 놀리는데요. 자식들 뒷바라지로 한푼이 아쉬웠던 그 시절.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밤잠을 설쳐야 할 정도로 힘들었던 과거는 지났지만 평생을 바지런히 살아온 이들은 잠깐의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최근 매축지 마을에 새 건물 하나가 들어섰는데요. 바로 매축지 문화원입니다. 지난 3월 문을 연 이곳은 문화 공간은 물론 주민들의 쉼터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안에 들어서면 매축지 마을의 역사를 비롯해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동구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을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단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이 많으려면은 부딪힘이 많고 말썽이 많아야 된다라는 걸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말도 많고 말썽도 많은데 그게 이상하게 정으로 다 바뀌고 있는. 근데 이 주변에서 오시면은 좀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적응하시고 변화하시고 흘러가고 있는 중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간직하고만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민들은 여기 이제 재개발 지역이라 어르신들이 빨리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이제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뭐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안에 이제 질적으로 좀 보다 괜찮은, 좀 더 재미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는 세월처럼 매축지 마을 역시 새로운 것들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는 중입니다. 또 하나의 문화 공간인 마을 다방 정. 정이 넘치는 마을이길 소망하는 마음이 이름에 담겨 있는데요. 이곳은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방치된 폐 공간이 이처럼 근사하게 변신한 건데요. 부산 동구에 있는 폐 공간은 현재 800여 곳.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화장실 100개가 넘는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 전부 재래식이었고 할머니들은 여름에 아주 더운 그 거리에 그냥 앉아 계시든지 겨울에 아주 추운데 이렇게 뭐 갈 곳이 없어갖고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머니들이 좀 쉴 수 있고 외지에서 왔을 때 여기서 차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있는 폐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정다방을 만들게 됐습니다. 매축지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동구가 부산의 정체성을 함축시키는 곳입니다. 부산의 문화와 역사와 공간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동구 골목골목 그리고 우리 매축지 골목골목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스며들어 있는 이런 잠재력들을 우리는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마을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외지에서 찾아오고 싶은 마을, 또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을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5분의 1이 노인인 매축지 마을의 유일한 병원. 해명 의원이 이곳에 들어선 건 17년 전입니다.
너무 낮아도 순환이 잘 안 된다. 순환이. 이 피가 도는데 압이 어느 정도 있어야 순환이 잘 되지. 너무 140이면 아주 좋고 심지어 150도 괜찮다. 그 이제 확실히 뭐 병에 대해서 뭐 설명도 잘 해주시고 상담을 잘 해주니까 또 친절하고 하니까 더 뭐 좋아요. 그냥 모든 것이 친절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한 동네 같은 뭐 이웃처럼 그렇게 뭐 지내니까. 제가 못 나간다고. 이파선이 그것도 그래 말씀 예, 드렸거든요. 붙다 하더라대. 그러니까 요 어디에 넣는데. 누구보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잘 이해해주는 황수범 원장. 이웃의 일이 내 일이고 참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그런 맛이 느껴지는 동네예요. 제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있잖아요. 우리 그 6, 70년대 그 6남매, 7남매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살아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정이 많이 들었어요. 들고 아주 이웃집 아저씨 같은 막 그런 의사로서 막 기여하고 싶죠. 봉사하고 싶고 뭐 봉사라 할 것도 아니고 나누는 거죠. 서로 나누고 그래서 어떤 데 환자분하고 어떤 데 서로 얼굴도 많이 붉혀요. 왜냐하면 이웃처럼 지내니까 맨날 묻고 그렇지도 않아. 그래도 막 속정이 들어서 좋죠. 내가 이제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지고 살아갈 길을 예시해준, 가르쳐준 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쭉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저렇게 살아갈 거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거를 길을 열어주는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을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깊은 골목 안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사는 매축지 마을 사람들. 다닥다닥 붙은 집들 사이로 오늘도 사람 사는 냄새가 피어납니다. 부산 중구 중앙동. 과거 바다였던 이곳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산항을 비롯해 영도, 부산진 등 부산의 해안선을 따라 곳곳에서 매축이 진행됐는데요. 세월 따라 흔적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변해버린 곳도 있지만 좌천동 마지막 매축지 마을. 그곳에선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산은 계속해서 바다 위의 새 역사를 새기고 있습니다.